70세 이후 건강이 달라지는 이유. 노년의 삶을 결정짓는 몸의 변화와 반드시 알아야 할 건강 원칙. 70세는 단순히 나이를 의미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이 시기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시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70세에도 활기차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병원과 약에 의존하며 하루하루를 버텨갑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몸의 변화를 이해하고 대응하느냐입니다. 특히 한국인의 생활습관짠 음식, 빠른 식사, 스트레스, 운동 부족은 70세 이후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글에서는 70세 이후 건강이 왜 달라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1. 근육 감소 가장 큰 변화. 70세 이후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근육 감소입니다. 왜 중요한가? 근육은 단순히 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됩니다. 근육 감소의 결과 걷기 어려움, 낙상 위험 증가, 골절 위험, 자립생활 어려움, 결국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한국인의 문제, 운동 부족, 단백질 섭취 부족, 근육 감소 속도가 더 빠름. 해결 방법, 매일 걷기, 근력 운동 의자 스쿼트 계단 오르기, 단백질 섭취 증가 생선 두부 계란. 2. 면역력 저하 질병에 취약해지는 시기. 70세 이후 면역력은 크게 감소합니다. 결과 감염 증가, 회복 속도 저하, 암 발생 위험 증가. 한국인의 특징, 수면 부족, 스트레스, 영양 불균형, 면역력 더 약해짐. 해결 방법,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3. 혈관 노화 모든 질병의 시작. 혈관은 나이가 들수록 딱딱해집니다. 결과 고혈압, 심장질환, 뇌졸중, 위험 요소. 한국인 짠 음식 김치찌개, 기름진 음식, 음주. 해결 방법, 나트륨 줄이기, 채소 섭취 증가, 정기 검사. 4. 뇌 기능 변화 기억력과 인지 능력 저하. 70세 이후 뇌 기능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정상 vs 위험. 정상, 가끔 깜빡함. 위험, 같은 질문 반복. 길을 잃음, 판단력 저하, 치매 초기 가능성. 예방 방법, 독서, 대화, 퍼즐, 사회활동. 5. 소화 기능 저하 먹는 것이 달라져야 한다. 문제, 위 기능 감소, 소화 능력 저하. 한국인의 문제, 짠 음식, 매운 음식, 빠른 식사. 해결 방법, 부드러운 음식, 소량 식사, 천천히 먹기. 6. 수면 변화 깊은 잠이 줄어든다. 특징, 자주 깸, 얕은 수면. 결과 피로, 면역력 저하. 해결 방법, 규칙적인 생활, 낮잠 줄이기. 7. 감정 변화 마음도 변한다. 70세 이후는 심리적 변화가 큽니다. 원인, 은퇴, 사회적 역할 감소, 외로움. 결과 우울증, 무기력. 해결 방법, 사람과의 관계 유지, 취미, 활동. 8. 낙상 위험 증가 가장 현실적인 위험. 낙상은 70세 이후 가장 위험한 사고입니다. 원인, 근육 감소, 균형 감각 저하. 예방, 집 환경 정리, 운동, 미끄럼 방지. 9. 한국인에게 특히 중요한 습관. 1. 국물 줄이기, 나트륨 감소, 2. 빨리 먹지 않기, 소화 개선. 3. 음주 줄이기, 간 건강 보호. 10. 70세 이후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핵심 5가지. 움직여라, 제대로 먹어라, 사람을 만나라, 정기적으로 검사하라, 마음을 관리하라. 결론, 70세 이후 건강이 달라지는 이유는 단순한 나이가 아니라 관리 여부입니다.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병이 되고 받아들이면 건강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노후의 건강은 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지금부터의 작은 습관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결정합니다. 영노화 단백질 알부민 정체 공개. 회춘과 젊음을 부르는 식단의 비밀. 혈액 속 가장 풍부한 단백질이자 회춘의 열쇠로 주목받는 알부민. 최근 방송에서는 이 단백질이 단순한 운반체 그 이상이라는 사실이 집중 조명됐습니다. 노화를 늦추고 염증을 줄이며 몸속 독소를 배출하는 핵심 물질로 떠오르고 있는 알부민. 오늘은 이 영노화 단백질 알부민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알부민은 어떤 단백질일까? 간에서 생성되어 혈액 내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단백질. 영양소, 호르몬, 약물 등을 운반하는 역할. 혈관과 조직 사이의 삼투압을 조절해 부종 예방. 혈관 안정화, 항산화 작용, 면역 염증 조절 기능 수행. 알부민은 말 그대로 몸속 물류 시스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 유지에 있어 빠질 수 없는 핵심 요소입니다. 알부민이 망가지면 생기는 문제들. 알부민의 기능이 떨어지면 부종, 만성염증, 간신장 기능 저하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당독소 AGS 어드밴스드 GLYCATION 엔드 프로덕트입니다. 우리가 먹는 단 음식과 정제 탄수화물이 당독소를 생성하고 이 당독소가 알부민에 붙어 기능을 망가뜨립니다. 망가진 알부민은 해독도 못하고 삼투압도 못 조절하며 오히려 노화 촉진에 관여하게 됩니다. 젊음을 되찾고 싶다면 알부민을 깨끗하게. 최근 연구에 따르면 깨끗한 알부민은 노화세포를 되살리고 조직 재생력을 끌어올리는 회춘 효과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혈장을 일부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노화가 역전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죠. 당독소 줄이기, 알부민 살리기의 시작. 정제당 초과공식품 줄이기. 채소, 단백질 중심의 식단 구성. 적절한 수분 섭취와 간 건강 관리. 알부민 영노화에 도움되는 식재료 리스트. 1. 단백질이 풍부한 식재료. 알부민은 단백질의 일종이므로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핵심입니다. 계란, 흰자, 순수 알부민 단백질의 대표 식품. 흰살, 생선 흡수가 빠르고 저지방. 돼지고기, 뒷다리살, 닭가슴살 저지방 고단백. 콩두부, 두유, 청국장 식물성 단백질로 간 건강에도 좋음. 2. 간을 보호하는 식재료. 알부민은 간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간 기능이 떨어지면 알부민 농도도 낮아집니다. 브로콜리, 비트, 아티초크 간 해독 효소 활성화. 울금, 커큐민 간 염증 억제. 레몬, 자몽 간 효소 촉진 디톡스 효과. 3. 당독소 AGS를 줄이는 항산화 식재료. 알부민이 당독소에 오염되지 않도록 항산화 식품이 필요합니다.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안토시아닌 풍부. 토마토, 당근, 라이코펜, 베타카로틴. 호두, 아몬드, 비타민 E 세포막 보호. 녹차, 우엉차, 카테킨 및 항산화 성분. 4. 저당 저탄 수화물 식단. 당독소를 줄이는 식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미, 기리, 키노아 저당 지수 곡물. 고구마, 단호박, 포만감 높고 혈당 급등 방지. 섭취 시 주의사항. 가공육, 튀긴 음식, 설탕, 시럽류는 당독소 생성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과일도 과당이 많은 종류 바나나, 포도 등은 소량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식이나 야식은 간 기능 저하, 알부민 생성 방해로 이어집니다. 정리. 알부민을 깨끗하게 영노화에 가까워진다. 알부민이 당독소에 덜 오염될수록 해독, 항염, 혈관 안정해충 기능이 잘 작동합니다. 젊고 건강한 알부민을 위해 저당 고단백 항산화 중심 식단을 유지하세요. 정리하면 알부민은 단순한 운반 단백질이 아니라 노화와 건강의 중심축. 당독소와 결합하면 기능 저하, 노화, 염증, 질환 유발. 알부민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진짜 영노화의 핵심. 우리는 더 이상 젊은 피가 아니라 젊은 알부민을 관리해야 할 때입니다. 비타민C 고용량 복용하면 피부가 좋아질까? 팩트체크. 비타민C는 중요한 항산화제이지만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은 명백히 잘못된 믿음입니다. 어차피 수용성이니까 넘치면 소변으로 빠져나가잖아. 이렇게 합리화하지 마세요. 과하게 섭취된 비타민C는 몸 밖으로 일부 배출되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위장에 부담을 주고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며 특히 신장 결석의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건강을 챙기려다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피부 및 연예인들이 챙겨 먹는다는 비타민C 고용량 영양제. 정말 피부가 탱탱해지고 잡티가 사라질까요?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고 콜라겐 합성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고용량 복용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비타민C는 왜 피부에 좋을까?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를 줄여주고 콜라겐 생성을 도와 탄력 있는 피부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멜라닌 합성 억제에도 관여해 미백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럼 고용량으로 먹으면 효과가 더 좋을까? 정답은 반은 맞고 반은 글쎄요입니다. 하루 권장량. 성인 기준 비타민C 100mg. 일반적인 식사로도 충분히 섭취 가능한 양입니다. 피부 개선 효과를 본 연구들도 있어요. 하루 500만 1000mg 섭취 시 피부 결과 보습 개선, 자외선 손상 감소 등을 보인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량 복용 시 주의점도 있어요. 수용성 비타민이라 과잉은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2000mg 이상을 장기 복용할 경우 위장 장애, 설사, 신장 결석 위험이 있다는 보고도 있어요. 음식으로도 충분히 챙길 수 있어요. 자연식품에서 얻는 비타민C가 흡수율도 좋고 안전해요. 피부에도 좋고 입도 즐거운 비타민C 식품들. 키위 1개에 약 70mg. 딸기 백지에 약 60mg. 파프리카 특히 빨간색 백지에 약 190mg. 브로콜리, 귤, 오렌지, 유자차 등도 풍부합니다. 팁 비타민C는 열에 약하므로 생으로 먹는 것이 좋아요. 결론. 비타민C는 피부에 도움되는 영양소 맞습니다. 고용량 복용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장기 복용은 전문의 상담이 필요해요. 가능하면 식품으로 꾸준하게 섭취해보세요. 피부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지만 매일의 식습관이 결국 피부를 만듭니다.